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흔히들 듣지 않나요? 야, 요즘 걔 좀 짜증나지 않냐? 난 걔만 보면 요즘에 일하는 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동조하게 되거나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나는 절대 이 자리 비우면 안 되겠다. 괜히 나 이 자리 비웠다가 누군가 날 또 욕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까지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형제끼리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함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또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나와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시는 나와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라는 것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무시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나타났다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겠다라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무시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존재로 취급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는 단순한 감정이나 그 순간에 재미있기 위해서 누군가를 놀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재감을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제 발생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에서 몇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내에서 몇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무시라는 것은 늘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시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선 내가 비교했을 때 누군가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나보다 적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또는 당당해 보이지 못할 때,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또 누군가보다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무시라는 감정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는 또는 상대방이 느끼는 그냥 느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겠다라고 결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에 대한 경험은 여러 곳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우선 카페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또는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 아주 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시라는 태도가 나타나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D씨는 평소에 상대방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씩 피드백을 줄 때면 이 D씨는 야, 나는 원래 뒤끝 없잖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쉽게 넘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D씨가 우연히 지나가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D씨는 순간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오고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D씨는 그때서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시라는 것은 상대방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무시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깎아내리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되게 되면 외부의 무시함보다 내가 스스로 무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위축되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게 만들며 심지어 혼자 있으려는 경향들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무시함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하락되어지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무시함의 말을 듣거나 환경을 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죠.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시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이거든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무시함을 보일 때면 괜찮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럴 때에 나 지금 상처받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작은 표현 연습하기입니다. 그 말은 솔직히 내가 좀 불편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적절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관계의 거리 조절입니다. 모든 관계를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친밀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조직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존중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거나 감정 표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거나 리더의 언어 습관을 바꿔서 우리 모두가 조직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조직이 성과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무시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누군가를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까지 지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잘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무시해서도 또는 무시받아서도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위축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혼자 참고 견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한 누군가는 당신을 세워주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조직의 성장을 돕는 EAP 전문기업 마인드3의 황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